보시죠. 5월 무역 수지가 17.1억 달러 적자랍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78.4억 달러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난달 5월달입니다. 그죠? 615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어마어마하죠? 600억 달러가 넘었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역대 5월 수출액 중 최고치다. 그러나 무역 수지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630억 달러를 웃돈 수입액 때문이다. 이로써 연간 누적 무역 수지 적자는 78억 4천만 불까지 불어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가 그러면 원인은 올해도 무역 수지 악화의 배경은 크게 오른 에너지 원자재 수입액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 그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북미 아르헨티나 가뭄, 중국 봉쇄 정책 등이 야기한 국제 곡물 가격 급등도 우리나라 무역 적자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곡물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원자재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뭐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인데, 수입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수출 가격을 확 올리지 못하니까는 적자가 나오고 있는 현상인 거죠.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2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월이면 이제 21년 5월이겠죠. 그죠? 대비 21.3% 증가한 615억 달러를 기록했다. 라고 하고, 이는 기존 5월 최고 수출 실적인 21년 5월에 507억 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웃도는 수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쌓이고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연간 우리 수출액에 대해서 쭉 집계를 해놓은 걸 갖다가 그래프로 보기 좋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 구간은 좀 이렇습니다. 그죠? 600억 달러를 넘은 적이 12월 달에 한 번 있죠. 그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지금 400억 불, 500억 불, 요 사이에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들어서는 지금 600억 불 넘은 게 하나, 둘, 셋, 넷, 2월달 한 번만 빼고 지금 전부 다 600억 불을 넘게 지금 수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밖에 물건을 외국으로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적자가 나야 돼. 흑자가 나야 돼. 작년에는 이렇게 지금 500억 달러대에서 이렇게 쭉 수출액이 나올 때도 제가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무역 수지가 흑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외부로부터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부동산 전망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계속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황이었다. 그 말인즉슨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건을 많이 팔고 있어. 그런데 적자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한마디로 공장은 지금 억수로 바쁘게 돌아가요. 공장은 억수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물건을 팔수록 물건을 많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은 적자가 나는 거야. 이런 상황이란 거죠, 지금. 자, 기업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윤 창출이 목표죠, 기업은.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가 절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 인상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결국은 가격 인상이란 말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가 있다.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이 이어지는 기사가 이겁니다. 5% 상승률 뚫린 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커진다 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5월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랍니다.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고요. 6%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라는 의견도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지금 소비자 물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월 달에 3.6%, 2월 달에 3.7 가다가 갑자기 지금 5월 달에 지금 5.4%로 지금 물가가 확 올라왔어요. 지금 미국은 난리도 아니죠.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뭐 7%, 8% 이라고 있던데 보니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예고대로 5%대로 상승한 가운데 연말까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6%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경우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심각하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고물가 저성장,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거죠. 고물가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신 말씀은 여기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장률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은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뭐 설명을 드릴 만큼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거시경제 내는 데 대해서는 저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신한은행입니까?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유튜브 한번 보시면은 자세하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던데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 주관을 가지고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지만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 되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될까? 이미 작년에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집값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현재 집값은, 아파트 값은 상승률이 주춤주춤하고 오히려 빠진 데는 오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물가가 확 치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보합이라든지 약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가능성에 배팅을 해봅시다. 기본적인 전제는 그겁니다, 그죠? 집값은, 아파트 값은 물가 상승률만큼의 상승을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상향을 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20년, 21년을 거치면서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더뎠어요. 근데 최근에는 물가가 오히려 확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게 만난 지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 같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보고 야, 가버리 니 그거 니 혼자 생각에 뇌피셜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뇌피셜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저희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이런 기조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4가지 기준들 유동성, 공급 물량과 미분량,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 그리고 정부 정책, 이 4가지의 키워드에 비추어서 볼 때 한 축이 유동성, 정부 정책이라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은 공급 물량을 많이 보거든요.
공급 물량과 미분양. 이것은 지방시장을 볼 때는 거의 70% 80%의 확률로 맞아떨어지는 게 공급 물량과 미분양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시장, 부산시장을 점검해 볼 때 공급 물량 과다 구간이죠. 일단 과다 구간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상승은 안 오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나 그런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경제기사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집 사겠다는 의견이 64.6%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직방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직방에서 조사를 했는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 의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얼마인가 하면 지금 20년 상반기, 그 2년 전이죠, 그죠? 2년 전 상반기에는 71%가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었는데, 그게 22년 상반기에는, 22년 상반기에는 64%, 그리고 하반기에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고 밝힌 분은 64%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내년 상반기 내에 주택 매입을 계획하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의 내 집 마련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거주 이동, 그리고 면적 확대 건축소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물론 직방이라는 그 특정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빙성을 두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표본이라는데 표본 추출 자체가 일단 특정 사이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 방문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년 상반기 이내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장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의미는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 어느 구간이 가장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이제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LTV도 80%로 완화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대출 규제 완화 이후에 매수 대기자들이죠, 그죠? 무주택자들 혹은 갈아타기 수요자들 이런 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를 좀 보시고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장의 성격들이 좀 규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대출도 좀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고, 그죠? 대출도 풀어주고, 이런 상황에서 매수 대기자들이 집을 살 것인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걸 보시고, 나의 포지션도 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거래는 절벽이다 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전세가 부족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거든요.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는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매수는 안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선택은 뭡니까? 전세로 가는 거겠죠. 월세로 가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전세는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를 몰린다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몰리면은,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렇게 전세 가격이 만약에 꿈틀거리고 전세가 불안해진다면은 그 중에 일부는 매수로 동참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정도로 저는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뉴스 제가 잘 모르는 이 거시경제 분야라서 제가 뇌피셜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양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